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2019년에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내 소식에 밝지 않은 점을 노려 포교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부탁하거나 학내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해 학교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1+1 롯데리아 교환권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14일 목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은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장 바쁜 달입니다. MT와 개강 모임 같은 각종 과 행사와 동아리 모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 몇몇 과 행사에서 신입생의 참여를 강제로 하여 신입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강 전에 떠나는 새내기 배움터에서도 새내기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처음 입학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또 다른 무대 행사들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서 신입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이 아직 만연하게 남아있는 과나 단과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기강 모임이나 MT 같은 행사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과학생회가 불참비를 걷고 심지어는 장학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학우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앞으로 이러한 신입생들에 대한 부당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고 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현재 이 청원글은 청원자 수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해당 청원을 작성한 누리꾼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빙상연맹 처벌 촉구 청원 등에 이어 역대 5번째 청원 횟수에 포함되는 기록으로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게 되면 물론 최근 불거진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장 씨의 동료 윤지호 씨는 사망한 동료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해당 문건 내용과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장자연 씨의 수사 만료는 앞으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빨리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추가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시효를 늘려 억울하게 성접대에 연루된 사람들을 돕고 장 씨를 숨지게 만든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 어제로 돌아가 학우 여러분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어제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1000년 전 삼국시대는 잘 아는데 100년 전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100년 전 어제부터 현재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온 선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사의식이 있는 전북대 대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주제는 근현대사는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방송 주제는 3.1운동과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3월 18일 어제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1, 2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첫 번째 방송 내용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방송 주제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 분열 정치를 주제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3.1운동이라는 엄청난 한거가 있었음에도 조선을 완벽하게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 한 일본. 그들은 어떻게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일본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온 선배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방송 시간 중에 한 분씩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배에 관해 짧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받을 만한 선배의 모습은 본받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의 삶은 본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1운동과 독립선언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주제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정한 이유는 그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역사,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방송 또한 지식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맥락을 설명하고 그 당시에 치열하게 살아온 선배들의 삶을 깊이 있게 보려 합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가깝지만 너무 멀어진 근현대사를 깊게 알아보고 현재를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을 노래는 윤종씨의 존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제 세 번째 방송 주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본의 민족 분열 정치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이 어떤 글의 내용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1948년 제정된 재헌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문장은 어째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바로 1987년 개정된 9차 개헌, 현행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안창호,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졌습니다. 방금 재헌헌법과 제9차 개정 헌법인 현행헌법의 전문을 비교한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그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는지는 검색하면 다 나오고 사실 이런 기억은 오래가진 않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국절 언제인지 아시나요?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의 한 날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헌법은 이에 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은 모든 국민이 일제에 한거한 상징적인 날인 1919년 3월 1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에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온 표현은 그저 임시정부를 기리자는 의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2008년에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하고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2%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19년은 일제강점기이고 1948년은 광복 이후라는 것인데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의 친일 행적이나 선친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의 근본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임시정부의 수립을 막고 항일운동을 방해했던 자신 또는 선친 행적이 반민족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1948년 건국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국에 관한 문제는 현재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학우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해석 방향은 다양하므로 방송 내용에 관해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나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반대 의견에 관해서도 안내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 합니다.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 분열 정치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이유의 반편지입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번 주 방송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지난주 방송 퀴즈 문제는 민족대표 33인 중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후 친일의 길로 돌아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최남선입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로 유명한 사람이죠. 1919년 3월 1일까지만 해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인데 이후 일본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 친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점 아쉽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퀴즈입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방송국 협찬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도 기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조선의 독립이 일본과 함께 평화를 영구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답변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볼 겸 일본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당시 일본은 사회 진화론을 철저히 신봉한 것 같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하게 사회 안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적자 생존의 자연법칙이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자본이 많은 사람이 자본이 적은 사람을 착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원리입니다. 약한 나라는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된 것이며 자본이 없는 시민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본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또한 조선을 이러한 논리로 식민지화했죠. 그렇지만 민족성까지 식민지화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 창간을 허용했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최남선과 이광수 등 친일파를 양성하였으며 일본식 성명 강요를 통해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맥을 끊으려 하였고 일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며 전쟁을 위해 한국을 병참 기지화하고 시민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창간을 허용한 언론은 신문의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치거나 지웠고 신문사를 강제로 휴업시키거나 신문을 폐간시켜 언론들을 친일 언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선배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경찰에게 조사받으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고 이야기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경찰의 질문입니다. 독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분의 답변입니다. 조선은 4,000년 전에 건국하였으며 나도 태어날 당시 독립국의 국민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지금은 서유럽에서 국제연맹 회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좋은 기회에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한다. 왜 조선을 독립하여 하였나라는 질문에는 조선이 독립된다면 일본과 서로 제휴하여 평화가 영구히 될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박준승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대표인데요. 동학혁명부터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들을 곡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근현대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어제 세 번째 방송 주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민족분열 정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에 관해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의 전문 일부를 가져와서 비교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흥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고 3.1운동 이후 식민지가 된 조선의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 민족분열 통치로 바꾼 일본이 어떻게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도 소신을 지킨 독립운동가 박준승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3월 18일 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있었던 퀴즈에 대한 답변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8일 어제 세 번째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제작의 이희성,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들을 곡은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드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